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인공지능 수학 강의입니다. 인공지능과 수학 탐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실생활의 문제를 어떻게 인공지능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오랫동안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량이 아주 많은 넓은 도로에 교통량이 많은 아주 넓은 도로군요. 횡단보도가 있다고 하자. 노약자나 장애인이 보행 신호 시간 내에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해 불편을 겪을 수 있죠. 이는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해 보행 시간을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통량을 감안한다면요. 이런 문제를 인공지능이 상황에 맞게 보행 시간을 조절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잘 이용하면 이전에는 해결하기 어려웠던 실생활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개선하거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을 인식하는 카메라, 적외선 및 초음파 센서, 레이저 스캐너 등이 그것들입니다. 인공지능을 만드는 간단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티처블 머신이라는 웹 기반 도구를 이용한다는 얘기죠. 인공지능 모델을 빠르고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작한 웹 기반 도구이다. 세 단계가 학습 자료 수집하기, 학습하기, 학습 결과 평가하기 세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학습시킬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이미지 자료, 소리 자료, 자세 자료 등등 훈련용으로 수집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학습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잘 학습하는지를 평가하는 단계. 자, 이때는 성능을 평가하게 되겠죠. 티처블 머신으로 사람을 연령대별로 구분하는 인공지능을 만들어 보자. 간단하게 단계별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처블 머신 시작하기. 티처블 머신에 접속하여 Get Started를 클릭한다. 이미지를 인식하는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이미지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고 어린이, 청년층, 고령층 세 개로 분류하기 때문에 Add a Class를 세 개 만들어야겠죠. 클릭해서 그런 후 각각 어린이, 청년층, 고령층 이런 식으로 클래스 이름을 입력하고 클래스에 업로드해서 각 연령대에 맞는 사진을 최소 200개 이상의 자료를 업로드를 합니다. 그러고서 트레이닝을 누르면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을 시키겠죠. 그래서 트레이닝이 끝나면 모델 트레인드라고 뜨게 됩니다. 자, 그런 후에 평가를 3단계에서 평가를 할 건데 학습 자료로 사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평가 자료를 제시하여 올바르게 대답하는지를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새로운 자료를 제시했더니 어린이라고 올바르게 대답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티처블 머신으로 실습한 사람을 연령대로 구별하는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실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보자. 자, 인공지능을 전시관 출입구에 설치하여 이용 빈도가 높은 관광객의 연령대를 파악하여 편의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있겠네요. 인공지능 수학 탐구는 어떻게 진행하는가? 절차를 기억해두면 좋겠죠. 먼저 주제를 정하고 인공지능을 조사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발표 자료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실제로 주제를 정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주제를 정할 때는 이제 주제 찾기, 정하기, 그 다음에 계획 세우기로 세부 단계를 정해주면 되겠죠. 인공지능 조사하기. 사례를 조사해서 인공지능 문제에 적용한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조사한 인공지능 설명, 수학적 원리를 탐구하고 인공지능 조사하기의 세부 단계죠. 그 다음에 문제 해결하기. 문제 해결하기에서는 뭐 방법을 토론해보고 결과를 글이나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이제 발표 자료를 만들어 보면 되겠네요.
자, 대단원 마무리하겠습니다. 1번 추세선에 따른 오차와 손실함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오차가 양수이면 측정값이 예측값보다 크다. 네, 오차는 측정값에서 예측값을 뺀 값이 오차죠. 이 값이 양수란 얘기는 측정값이 큰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손실함수는 한 자료에서 추세선에 따른 오차의 평균이다. 오차의 평균값은 아니죠. 오차의 제곱평균이었죠. 디귿 한 자료에 대한 추세선 중에서 손실함수의 값이 가장 큰 추세선이 그 자료의 예측이 가장 적합하다. 가장 작은 추세선이 예측에 적합하겠죠. 디귿도 아니고. 리을 추세선의 기울기가 변함에 따라 손실함수의 값도 변한다. 네, 맞습니다. 자, 2번 어느 회사 분기별 제품 홍보에 사용한 광고비 X억 원과 매출액 사이의 관계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추세선에 대하여 광고비가 1.8억 원일 때 예상 매출액을 구하시오. 일단은 1단계에서 예측 매출액과 오차를 구해야겠죠. 추세선이 y는 ax니까 1.1을 곱하면 예측값은 1.2a, 0.5a, 1.5a, 1.3a가 되고 오차는 측정값에서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측정값 구할 수 있고 오차를 구할 수 있고 손실함수를 구하라 했는데 이 값들을 다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4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산수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두 추세선 0.8x와 1.2x 중에 어느 추세선이 더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보자 되어 있는데 0.8과 1.1을 대입해서 더 작은 값을 택해주면 되겠죠. 자, 1.2가 해당 값입니다. 자, 그러면 4번에 광고비가 1.8억 원일 때 3에서 구한 추세선에 대한 예상 매출액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아까 1.2x가 더 적합하다고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1.8을 곱해주면 1.8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1.2 곱하기 1.8 해주면 2.16이 나온다고 하네요. 3번에서 어느 추세선이 더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손실함수의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4분의 1에 5.63a제곱 마이너스 13.6a 플러스 8.23이죠. 우리 이 부분만 놓고 보면 y는 5.63a 제곱 마이너스 13.6a 플러스 8.23에서 꼭지점의 좌표 혹은 축의 x좌표를 구한다면 x는 이차함수 공부할 때 공부했을 것입니다. 중학교 때 마이너스 2값 5.63 분의 자, 그 다음에 이 값 적어주면 됐죠. 마이너스 13.6 그러면 마이너스 상쇄하고 여기 곱하면 11.26 분의 13.6이니까 이 값 1보다 큰 값이죠. 1보다 큰 값이니까 0.8과 1.2를 기준으로 1.2가 더 가깝게 위치해 있겠습니다. 따라서 1.2x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3번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에 대하여 x의 값이 a부터 a 플러스 1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이 3일 때 a의 값을 구하시오. 자, 평균 변화율은 x의 증가량 1분의 a 플러스 1 대입하고 그 다음에 a 대입해서 뺀 값. 자, 2a 마이너스 1 나옵니다. 이 값이 3일 때의 a 값은 2 구할 수 있겠죠. 4번 y는 2x제곱 마이너스 1 위의 점 PQ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GA라고 할 때 A가 1로 갈 때의 GA 값을 구하시오. 그냥 미분해서 1 대입해도 되죠. A가 1로 간다면 자, 이 값이 1 결국 P가 Q에 가까워진다는 얘기고 즉 P에서의 적선의 기울기를 구해주면 되겠죠. 자, 이거 미분하면 4x 미분하면 4x고 1 대입해주면 4 구할 수 있습니다. 5번에 손실함수의 x는 p에서의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1 때 p의 값을 구하시오. 미분계수는 2, 3은 6,
6p 더하기 4. 여기에 p를 대입하면 6p-4였죠. 6p 플러스 4였죠. 이 값이 마이너스 2일 때 p 값은 마이너스 1 구할 수 있습니다. 6번 추세선에 대한 손실함수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고 할 때 fx는 x에 대한 손실함수의 값을 구하시오. 추세선 fx는 ex는 최적 추세선이다. 그 다음에 최적 추세선에 대한 손실함수의 값은 3. 추세선 fx는 마이너스 x에 대한 손실함수의 값은 21. 자, 그러면 손실함수는 a가 2일 때 가장 최소가 되겠죠. 그러면 LA는 지금 이차함계수는 모르고 꼭지점의 x좌표가 2가 되나요? 이런 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a가 2일 때 q, 2일 때 최소값을 갖죠. 최적의 추세선이 fx는 2x라고 그랬으니까 a가 2일 때입니다. 꼭지점의 좌표가 즉 2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때 최적 추세선에 대한 손실함수의 값이 3이라고 그랬네요. 자, 그러면 나 조건에 의하면 이곳에 2를 대입해주면 3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결국 Q가 3이란 얘기죠. Q가 3. 그리고 다조건에서 A가 마이너스 1일 때의 손실함수의 값이 21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이 값이 21 나와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의 제곱 9p 플러스 3은 21. 9p는 18. p가 2가 나오네요. p가 2가 나오면 이제 손실함수를 완성해 보면 2배의 a-2의 제곱 더하기 3. 그러면 y는 x에 대한 손실함수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에 1 대입해주면 2 곱하기 1 빼기 2의 제곱 1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3 계산해주면 답은 5가 되겠습니다. 7번 추세선 fx는 ax에 대한 손실함수가 다음과 같다. 손실함수에 대해서 학습률 r이 다음과 같을 때 경사하강법을 적용하여 초기값 r을 이동시키는 과정을 2회 반복한 결과를 구하시오. 2를 가지고 마이너스의 그 r배 l 프라임 c였죠. 초기값. 그러니까 r이 1이면은 빼기 1에 그 다음에 미분하면은 l 프라임 a는 4a 마이너스 4인데 여기다가 2를 대입해주면 4가 되겠죠. 4 2 마이너스 4 해주면 마이너스 2 나오고 다시 한번 적용하면 마이너스 여기 가져오고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r은 1이었고 그 다음에 또다시 여기 마이너스 2에서 합니까? 마이너스 2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0인가요? 마이너스 12. 그럼 마이너스 2에 플러스 12 해주면 10 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r값이 0.5일 경우에는 초기값 2를 먼저 쓰고 마이너스 r값 0.5 곱하기 미분해서 초기값 2를 대입한 값 아까 이거 4였죠. 그러면 2 마이너스 2 하면 0 다시 0을 가지고 와서 새로운 초기값 0 마이너스 r값 0.5 곱하기 미분해서 0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4 나오네요. 이건 마이너스 4. 그럼 0 빼기 0.5와 마이너스 4 곱해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 되겠네요. 2. 자, r이 0.25일 때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합시다.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자, 8번 추세선 fx는 ax에 대한 손실함수가 다음과 같다. 경사하강법을 적용하여 초기값 a는 3에서 a는 p로 이동시킬 때 손실함수의 값을 더 작게 하는 학습률 r의 값의 범위를 구하려고 한다. 자, 1번 p를 r에 대한 1차식으로 나타내보자. 그러면 지금 L'A는 2a-2가 되겠고 3을 p로 이동시킬 때는 3 마이너스 어떻게 되죠? r값 곱하기 L'3 L'3은 여기 4가 되죠. 여기다가 4 대입해주면 3-4r 이렇게 되겠네요. 3-4r 이때 LP를
R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LP는 P가 방금 1번에서 3-4R이라고 그랬고 이 값은 지금 손실함수 A 대신에 3-4R을 대입하면 되겠죠. 3-4R을 대입해주면 3-4R의 제곱 빼기 2배의 3-4R 플러스 5 9 마이너스 3, 4, 12의 2배 하면 24R 더하기 16R 제곱 마이너스 6 플러스 8R 플러스 5 계산해주면 16R 제곱에 마이너스 24 플러스 8 해주면 마이너스 16R 제곱 그 다음에 9 마이너스 6 5 계산해주면 8 나오죠. 이와 같이 16R 제곱 마이너스 16R 플러스 8 나옵니다. 자, 이 값이 그 초기값 3에서의 손실함수의 값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L3을 구해보니까 여기다 3 대입하면 3제곱 계산해보면 9-6 플러스 5 해주면 8 나옵니다. 따라서 2번에서 구한 16R제곱 마이너스 16R 플러스 8이 8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러면 8 소거하고 16R로 묶어주면 이렇게 나오네요. 2차 부등식에서 작다니까 0과 1 사이 값 R은 0과 1 사이의 값으로 택해주면 바람직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